자, 1990년도 이제 통일이 됐고, 통일이 됐는데, 그때 이제 통일 이후에 연방군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정하게 되는데, 자, 이게 따르면은, 자, 2 플러스 4 조약이다. 이것은 이제 동서독하고 전승 4개국 간에 맺어진 그 조약인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맺으면서 전승 4개국이 여태까지 이제 동서독 그 분단과 관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그 조약들, 각종 조약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다 무효화 시켜야 독일이 완전히 통일을 맞아서 이제 100%그 주권을 누리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그 조약 그 구속력 있는 그 국제 조약 이런 것들을 전부 깨는 조약이 바로 무효시킨 조약이 바로 2 플러스 4 조약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2 플러스 4 조약에서 지금 현재 연방군의 성격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 너들은 37만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병력이. 그 다음에 ABC 화생무기 절대로 지금 현재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연방군 다토 잔류. 자, 이런 것들도, 나토에 잔류를 해야 되고. 자, 제가 이거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우리 최성일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하나하나 짚으면서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소련군이 그 당시에 동독에 40만이 있었는데 1994년 말까지 이제 철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독 그 베일린 지역에는 일체 외국군이 주둔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배비해서도 안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 자, 그래서 이제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연방군 임무가 이제 변경이 됐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동서냉전 때는 자, 구소련으로부터 동구 진영으로 공격 이거를 최전방에서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는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러시아로부터 위협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위협 존재하지 않다고 좀 믿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로 돌아섰고 동구로부터 이제 전부 그 위협 자체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임무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적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두된 것이 해외 파병 임무다. 그 당시에 이제 나토 영토방이나 무슨 나토 동맹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90년 초부터 이제 독일 연방군은 어디에 투입이 됐냐면 이제 발칸반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분리 독립하자 코소보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이후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기서 Operation Enduring Freedom에서 Fight Against Terrorism 자에서 완전히 대테러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됐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갈등 예방, 군사 안정화 작전 이런 데로 이제 돌다 보니까 전차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작전 하다 보면 이케야 이게 경찰들이 그 수행하는 그런 임무인데 자 군사 안정화 작전 이런 것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까지 작전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무슨 수송 수단을 뭐 현대화한다든지 거기서 이케야 무슨 뭐 이 큰 대규모 이 전차나 이런 그 포병 뭐 이런 자주포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완전히 이제 그 경량화된 그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고 기케야 뭐 장갑차 이런 것들만 이제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병력도 감축하고 그다음에 징병서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으로 징병제를 이제 폐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나서부터는 스토리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안보항에 급변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게 전략적인 파트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영토방위하고 나토의 동맹방위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 넘버1으로 지금 다시 돌아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은 EU나 이런 얘기보다는 나토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수월심 선생님도 오셨는데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김상순 박사님 할 때 제가 인사드린 것 같은데 아유 귀한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서냉전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기운이 좀 납니다.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그 유럽 나토 회원들 국방비 당연히 이제 뭐 냉전 종식이 됐고 하니까 국방 예산들을 전부 다 줄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99년 이래로 그 나름대로 그래도 한 20% 정도 전부 인상을 했다. 이게 이제 EU 집행위 그 통계고 여기 따르면. 그러나 미국은 이 기간 중에 66%그 인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사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토록 나토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너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위협 세력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뭐 그러는데 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너들은 지금 전부 완전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수시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야 최소한 그 국내 총생산의 BIP 브루토 인land 프로덕트 여기 2% 여기까지는 가자. 이거를 이제 나토 회원국의 그 전력 증강 목표로 이제 전부 삼았다는. 그래서 2014년 그 웨일스 나토 정상회의 때 이거를 전부 의결을 했어요. 의결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에 걸쳐서 계속 야금야금 올려가면서 이제 2%대를 우리가 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간 나라도 물론 몇 나라 있지만 대부분이 다 안 가고 이렇게 뺀질뺀질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완전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전부 다 달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유로 특별 예산도 상정해 놓고 막 이렇게 뒤늦게 이제 팔을 걸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2% 왜 2%인가 그러면 자 미국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다 기타 다른 나토 회원간의 국방비 지출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국내 총수한 자 더하면 미국 거 전부 더하고 나머지 29개 무슨 뭐 나토 회원국들 전부 더하면 전부 다른 회원국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투입되는 그 국방비만 보면은 이거 우리 3분의 2밖에 안 된다. 너희들 전부 29개 나라가 전부 10만 달러부터서 하는데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되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전부 다 돌아섰다 그래서 90년대 그 통일당시 독일 국방비가 그 당시에 연방 예산 15.1% 정도 됐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통일 당시는 자 동독군을 이제 전부 인수하면서 그 당시 뭐 이 전부 다 이제 이 무기 체계도 다 전부 파기하고 이러면서 많은 돈을 그 필요로 했고 그러나 통일 이후에 국방비는 대규모 그 삭감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수치를 쭉 하고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20년간의 독일 같은 경우 평균 국방비가 BIP 대비해서 1.1에서 1.4% 선을 넘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2014년에 크림반도 아까 얘기들 합병 이후에 이제 연방군의 전력 체계를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미흡한 점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지난번에 연방군 왜 지금 현재 저렇게 저 모양인가 하는 거에서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당시 2014년 324억 유로를 자, 그 다음에 2017년은 370억 유로. 자,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2019년 430억, 그 다음에 450억, 2021년 470억, 그 다음에 요번에 50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도에 503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503억조차도 지금 현재 2%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특별예산 존더페어맥엔 1,000억 유로를 책정했다면 별도로 이제 그 바구니를 새로 하나 챙겨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4년간 총 이제 2% 그 달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1,000억 유로를 쌓아놓고 올해 503억 자 올해 그 BIP 총 예산이 예컨대 2%면 자 뭐 750억 800억 가까이 된다 하면 예컨대 자 그러면 이 1,000억 유로에서 300억 띄어가지고 자 주면서 2% 채우고 내년에 또 BIP 2% 얼마인가 산정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 또 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계속 앞으로 2% 이거는 유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그 독일 연방군 같은 경우는 국방비 중에서 이제 전력 증강 비율이 16.87%밖에 안 된다. 대부분이 50% 이상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 전력 증강에는 16.87%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6%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만약 2%를 남길 경우에, 자, 이 돈으로 전력 증강을 이제 많이 할 텐데, 주로 어디 들어가냐? 전차 쓴다, 전차. 전차 이제 라인메탈, 여기서 이제 칸판서 KF-51, 이게 레오파2가 최신의 전차인데, 자, 이거의 이제 후속 기종이 KF-51이다. 요번 저 방산회 때 완전히 출품시켰고, 그러면서 이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인원도 3,500명 더 증원한다. 이제 독일 방산 회사들은 지금 완전히 막 춤을 춥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도 물론 뭐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기다. 토나도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거 좀 도태시키고, 후속 그냥, 그러니까 F-35죠. 150억 유로. 그 다음에 중수송 헬기. 자, 무거운 중차. 중수송 헬기 50억 유로.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성능 개량하는데 20억 유로. 그러니까, 공군 분야에서 약 한 225억 정도를 쓰네요. 그 다음에 이 해군 같은 경우 함정 프리게이트. 자, 여기 F-127. 여기 전부 쓰고, 그 다음에 국방 디지털화 하는데도 30억 유로 쓰고, 그 다음에 패트리트 현대화 하는데, 사는데 나토 요구 2030년까지 이거 하려면 이게 한 200억 유로가 들어간다. 공격형 그 드론, 이것도 이제 여기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